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아나리안 파트너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내용, 강의라기보다는 약간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실전 가이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컨설팅 해드리면서 많이 질문 받은 그 내용이기도 해서 한번 이걸 강연 내용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스타트업이 이 플립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플립을 위한 실전 가이드 오늘 준비해드렸고요. 이 플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뒤집는다라는 뜻이죠. 즉, 이 스타트업이 해외에 본사를 만들고 한국에 기존에 있었던 본사를 지사화한다던가 뭐 간혹가다 없애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 본사를 전환하는 그 전략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신 트렌드 실전 실행할 수 있는 방법, 또 리스크와 기회, 그리고 저희의 맞춤 컨설팅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소개해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스타트업 플립 실전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12개의 섹션으로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은 뭐 각각의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축약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 길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고민하시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플립에 대한 트렌드와 개요를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의 트렌드, 주요 트렌드 보면요. 사실 최근에 이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또 제가 알게 된 부분이기도 한데, 뭐 이러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알고 계시는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2025년 5월에 우리는 이제 미국 자회사를 본사로 전환할 거다 이런 식으로 플립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플립 기업도 점점 추가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생소한 컨셉이었는데 작년에는 벌써 뭐 52개사 정도가 플립을 이미 실행을 했고요. 올해도 이 수치를 예상치로도 훨씬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또 이 해외에는 VC들이나 이러한 상장의 접근성이 좀 강한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본시장 확장 경로가 좀 확보된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본사를 좀 이전해서 플립을 해서 규제에 좀 대응을 하고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 또 매출이, 이게 해외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보다 해외 고객이나 매출 비중이 과반을 넘는 기업들이라면 전략적으로 플립을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생태계의 현상은 어떨까요? 모태펀드의 규정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로 창업된 기업, 플립 기업을 포함해서 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또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사가 해외로 또 가면 국내에서 투자를 못 받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에도 조금 좀 훼손이 될 수 있는, 개선이 될 수 있는 생태계가 변화가 되고 있다. 또 글로벌 밸류 체인도 고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만 겨냥을 해서는 스타트업이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아예 초창기 혹은 초기 단계부터 회사를 빌드업한 단계부터 우리는 글로벌 확장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예전만 해도 이 플립이라는 단어가 뭔가 탈출, 탈세 이러한 개념으로 인지가 되기 쉬웠는데요. 글로벌 시장과 자본의 최적화된 뭐 전략적 재구조화로 좀 재해석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플립을 어떨 때 고민을 해야 될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국이나 싱가포르의 VC들이 풍부한 생태계에서 우리가 좀 상장도 하고 좀 기업 가치도 좀 좋게 받고 싶다 하면 당연히 이 플립이 좋은 좀 선택 여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동일 비즈니스 모델 대비 국내 VC한테 받는 밸류에이션보다 같은 모델이 비슷한 업종에 있는 것들이 해외에서는 뭐 3, 4배 높다면 당연히 해외로 가시는 것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좀 더 좋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또한 좀 더 활발하게 M&A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로 가시면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시고 또 엑짓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매경 에코노미에서 최근에 인터뷰한 플립 선택을 한 창업가가 말하기로는 규제 유연성이 높은 시장에서 우리의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어서 플립을 했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환경은 아직까지는 제약의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규제도 좀 많고요. 그래서 신산업 분야에
좀 진입을 했다가 예상치 못한 규제로 이게 아무래도 뭐 샌드박스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업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규제 때문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또 시장의 규모 당연히 한국에서만 하시면 국내 시장 포화되어 있고 성장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스타트업을 왜 합니까? 스케일업, 확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플립을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표 보시면 이걸 평가 영역으로 보시고 우리가 한국 본사에 가시는 게 좋을지 플립을 하는 게 나을지 이렇게 보시면 한국 본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VC의 추가 접근성이 좀 제한적이나 플립 후에 확대된 경우가 많고요. 밸류에이션도 사회에서 많게는 뭐 5배, 분야에 따라 10배 이상 상승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글로벌 채용이 좀 어렵고요. 플립하면 이제 다수의 인종들이나 글로벌 채용이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규제 유연성도 미국이나 타 국가에서 좀 유연한 경우가 많고요. 상장이나 M&A 옵션도 다양성이 좀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나 세금이나 법무 비용은 한국이 낮은 편이죠. 정부 지원은 많고, 그러니까 좋은 편이에요. 세무나 법무 비용 좀 낮은 편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 플립을 하시면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고, 정부 지원은 당연히 감소되는 거.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플립을 통해서 장점의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면 플립을 고민하는 데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플립은 누구에게 어떤 전략이 되는지 모든 회사한테 플립이 적절한 건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해외 비중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 어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글로벌 투자사에게 어필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미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막, 너 플립해라. 우리 미국에 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오퍼를 받았다면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단순한 지배구조. 주주 구성이 좀 단순한 편이신 경우. 그래서 주식 교환 절차와 세무 이슈를 좀 어려운 까다로운 세무적 법적 절차 없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법인 설립 3년 이내 할수록 유리한 편은 있습니다. 또 규제나 인증의 속도가 필요한 분야. 이게 경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면 규제 때문에 이게 사업화가 안 된다 이런 제품들이 있다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플립하지 마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매출이 국내에서 나온다면 국내의 클라이언트가 대부분이고 국내에서 임의란 건실한 매출 확장 경로가 있다면 플립을 하면 오히려 이거 뭐 탈세하려고 가나 이런 좀 안 좋은 인식을 줄 수가 있겠죠. 정부 과제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 그러니까 약간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막 그런 정부 R&D 같은 거 많이 하고 B2G 그런 사업 많이 하시는 경우는 사실 플립하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무늬만 글로벌인 기업. 실질적인 해외 진출 없이 단순히 브랜드만 글로벌이 되는 경우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은 글로벌 발류에이션과 시장 접근성 개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하시라. 이거를 요약한 표가 역시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플립이 적절한지 체크리스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요약 포인트가 그린 파트가 많으면 플립하시고 이제 빨간색 부분이 많으면 플립하지 마시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결정을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선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플립의 타이밍도 역시 중요하죠. 기업 가치를 확보하냐, 또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핵심 딜레마는 기업 가치가 낮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 창업한 지 얼마 안 돼, 3년 이내이고, 기업 가치 아직 잘 없고, 테스트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래도 세금이 가볍지만 투자 유치가 어렵죠. 반면에 이제 기업 가치가 높아서 가려고 하면은 투자자 유치는 쉽지만 이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유입 없는 세금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교환한 시점에 유령 소득세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좀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타이밍별 비용 편익 분석이 필요하다.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세금 부담과 기회비용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 법무 그런 하시는 법인, 해외 쪽으로 플립 전문으로 하시는 곳 있잖아요. 큰 법무법인들 많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 회계 전문으로 하시는 회계사 분들하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나눠 보셔서 이게 가능한 건지 세금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셔야 되겠죠? 딜레마 해결 방안, 초기에 이 구조를 설계하실 때는 오퍼레이팅은 한국에서 이제 운영 법인으로 하시고 미국에는 지주사로 먼저 세팅을 하셔서 IP와 이전 가격 원칙을 확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둘 다 보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 선행 검증. 본격 플립 전에 미국 투자자에게 뭔가 내러티브를 해가지고 이 파일럿을 피드백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 정말 지사로 법인 만들어 놨다가 미국에 나중에 좋은 기회에 이제 한국 거를 이제 지사로 두고 법인을 미국으로 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를 미리 선행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투자자나 업체를 통해서 좀 수집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 세무의 리모델링, 시나리오별 양도차익 추정, 납세 재원 확보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캡 테이블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스톡 옵션, 전환증권 이런 게 막 복잡하게 국내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관여가 되어 있고 뭔가 캡 테이블이 너무 복잡하면 나중에 이거 옮기거나 세금 계산할 때도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주 조건 정합성을 확보해 주시고 하지만 주의하실 점, 법률 세무 문제는 전문 자문을 통해 케이스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법무법인이 아니고 세무법인이 아닌 스타트업들의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해외 확장성을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조나 내러티브, 실행 칼렌더를 설계하고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연결해 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속도를 붙이는 정도의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의사항도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안내해 드리고요. 따라서 뭐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가셔야 되겠죠. 세금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관련 회계 법인과 로펌과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 가치와 세금 투자 간의 역사적 관계 정리해드린 오른쪽에 한번 지표 보시면 초기 단계는 세금 부담이 낮으나 투자 유치가 어려워서 플립이 고민될 수 있어요.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가 퀘션 마크인 거죠. 세금 부담이 중간인 성장 단계에서는 투자 유치 가능성도 있고 이미 시리즈 A, B로 받아놓은 회사들이 주로 플립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쯤. 그죠? 그리고 세금 부담이 매우 높은 시리즈 C 플러스 정도에는 이제 투자 유치는 용이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는 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예 초기부터 오퍼레이션은 한국에서 하는데 뭐 미국 기업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C사 이런 경우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별로 평가해서 우리 회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설정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플립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무, 회계, 법률 이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큰 그림으로 일반적인 플립 프로세스 핵심 단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선호하는 플립 국가가 미국이나 싱가포르죠. 해외 법인을 미국에 좀 이제 설립하기 쉬운 델라웨이나 싱가포르의 신규 법인을 설립합니다. 싱가포르도 법인 설립이 좀 수월하죠. 그리고 기본 재배 구조를 설계한 후에 그리고 주식 교환 및 자산 이전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법인 주주들의 주식을 해외 법인 주식으로 교환, 스와핑이라고 하는데요. IP나 데이터 이전 계약을 수립하시면서 점점 이런 밑바닥을 좀 잡아 놓으시고요. 밑바닥을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자 회사 구조 전환을 하는 거죠. 해외 법인을 모회사로 한국 법인을 자회사로 설정하고 운영 보고 체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절차를 많이 하고요. 아예 시작부터 한국에는 지사로 두고 해외로 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BM이 명확하게 우리는 미국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기업이야 라는 게 명확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핵심 포인트, 플립은 법적 절차 주로 이제 2, 4개월 정도 걸리고요. 실질적으로 3번 단계에서의 모자 회사 구조 확립에는 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포함된 장기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조기 구조 설계와 이런 전문가 참여가 필수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이 투자와 성장 내레티브를 전환하는 게 사실 뭐 저희가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플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플립 이후의 성공은 제품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자본의 언어에 달려있다. 이 자본의 언어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돈이 벌리고 이걸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홍보해야지만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가 우리가 자본의 언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낸 단어이긴 한데요.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이걸 잘 포장해서 홍보하고 돈이 될 만한 ROI로 뺄 수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것들로 사업화를 하냐. 따라서 시장의 진입의 속도, 리텐션, 유닛 에코노믹스 관점으로 여러분 제품과 회사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러티브를 빨리 하루 속도 만들어내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런 거버넌스의 투명성으로 가지고 엑시트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에서는 회사가 오래오래 운영되는 것도 좋지만 막 자꾸 엑짓하고 더 높은 가치로 팔리고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창출을 해서 미국 법인으로 우리가 뭔가 성장하는 게 꿈인 회사라면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부터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러티브의 재구성은 일단은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명확한 경쟁 범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회사다. 투자자가 이해하는 비교 집단과 비교해서 설정. 이런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설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고객 파일럿, 코호트, 파이프라인, 확률이 이렇고 속도가 이렇고 이런 것들을 다 KP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버넌스를 설계해서 이사회, 풀옵션, 리포팅 체계를 미국 표준에 맞춰서 이 시작부터 초기부터 우리가 플립을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면 그렇게 거버넌스를 설계하시고 칼렌더를 설정해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내에 마일스톤, 자금을 어떻게 할 건지, 라운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따라서 플립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의 기준에 맞는 철저한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다. 내러티브라는 게 스토리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역시 왼쪽에 도표로 정리 드리면 한국 중심의 스토리로 시작한 기업이 많을 거예요. 기술적, 우수성, 뭐 국내 시장에서 실적, 페이턴트 받으신 거, 로컬 성장 계획 이거를 어떻게 해외 걸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죠. 카테고리, 재정이 해외에 가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기반 증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6개월 뭐 파일럿 테스트를 이 시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거버넌스 표준화하기 위해서 미국식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장 로드맵을 시각화해서 투자까지 어떻게 이거를 마일스톤으로 설계할지. 그래서 규모를 확장하고 템셈 솜으로 우리의 시장성을 확장. 프로다 마켓 핏, 시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차별적, 경쟁적, 글로벌 시장 진입의 전략 측면에서 글로벌 투자사의 적절한 내러티브를 만들어 드리는 부분을 직접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플립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플립도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가 분명히 있죠. 가장 성공한 사례는 여러분 아시는 샌드버드. 2016년에 미국 실리콘밸리로 이전해서 이제는 뭐 1.2조 원 규모의 인수까지 성공한 회사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번에 2005년에 이제 9월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웨인 히스블라이언트 AI도 초기에는 해외 시장을 타겟팅했는데 이제 플립을 본사 한국 법인과 미국 지사를 이제 플립해서 성공적으로 진입을 계획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성공이라 딱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은 플립에 위한 그런 방향으로 잘 가신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케팅 AI 다수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실패 사례는 세금 부담을 과소평가해가지고 이 소득세가 엄청나게 해서 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꽤 많습니다. 또 투자자랑 이해관계가 불일치해가지고 투자를 미국에 받겠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나중에 거기에 뭔가 약속했던 거랑 달라진 것 때문에 신규 투자니 무산돼서 플립의 의미가 없어진 그런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또 거버넌스 분산, 한국, 미국 간의 법인과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운영 효율이 저하된 사례도 많아요. 따라서 성공적인 플립은 절차, 법적 절차뿐만이 아니라 이거 비즈니스로 보셔야 돼요. 사업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보셔서 세무, 법률, 운영에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결정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도표로 제가 또 요약을 드렸는데요. 플립 성공의 핵심 요인은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법률, 세무 준비 잘 되셔야 돼요. 캡테이블 단순화, 글로벌 내러티브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적정 타이밍 중요합니다. 타이밍 참 중요해요.
1년 전에는 유리했던 그런 게 이제 1년 후에는 미국의 경쟁사가 너무 많아졌네?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플립이 안 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컨트롤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정말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법적 고려사항은 이제 세금 이슈죠. 이거는 여러분 회계사, 세무사 분들과 함께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령소득세, 현금 유입은 없는데 발생하는 해외 법인 주식을, 한국 법인 주식을 해외 법인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세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요. exit tax, 국외 전출세죠. 해외로 거주할 때, 해외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보유자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내셔야 돼요. 또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해외 본사와 한국 자회사 간 거래 시 세무당국 검증할 때 필요합니다. 세무 구조화 전략, IP 기속, 라이센스, 로열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외로 넘길 때 어떤 세금적인 이슈가 있을지 보셔야 돼요. 법적 절차. 예, 법인이 이제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겠죠. 미국 경우에는 5만에서 10만 달러, 싱가포르는 3만 5만 달러 정도 법인 설립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외국한 거래 신고, 자본 이동에 따른 법적 절차와 규제 준수하셔야 되겠고요. 정부 지원이 단절되죠. 이게 해외 회사인 경우는 기존에 받았던 국내 R&D 지원이나 뭐 세금 혜택들이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케이스별로 전문 자문을 통해 판단하고 로펌 회계 범인과 또 이러한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와의 트라이앵글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자, 시험 단계에서 단계별 세금 부담 비교해 보면요. 초기 단계 10억 원 내외 주식 양도 차익 상대적으로 소액이고요. 세금 부담 낮습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는 아직 실증적으로 증빙된 사례가 없거나 한 경우는 투자 해외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성장 단계에서 많이 플립을 하시긴 해요. 주식 양도 차익 중간 규모, 세금 부담 중간, 투자 유치 보통. 성숙 단계에서는 주식 양도 차익 꽤 큽니다. 세금 부담 매우 높으나 이제 투자 유치는 용이하다. 납세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연히 현금 흐름 유기 초래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안내드린 거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는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립은 결심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전환 타이밍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무, 밸류, 캡 테이블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시고요. 지금이 적절한지, 투자 라운드 직전이 좋은지, 라운드 후에 플립이 적절한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회사, 운영회사와 지주회사의 운영 원칙을 명확하게 하셔서요. IP 데이터 계약 이전 보안 체계의 총안 가이드를 명확하게 하셔서 한국에 있는 지사와 미국의 본사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인베스터 내레이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투자용 인베스트를 받기 위한, 즉 VC용 투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한국용으로 그냥 이걸 이 번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용으로 12페이지 내외로 하셔야 돼요. 막 30페이지 이런 덱 안 봅니다. 가급적 10페이지, 12페이지 내로 딱 덱 하나, 덱 페이지 한 페이지 혹은 한 페이지 요약, 원페이저라고 하죠. 원페이저 요약본. 그리고 Q&A에 대처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 뭐 이메일 스크립트 이런 거. 저희가 잘 만들어드리는, 컨설팅 드리는 파트니까요.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180일 동안의 실행 캘린더 내부적으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순서대로 뭐 6개월 계획, 그죠? 몇 개월 계획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6개월 계획인데 이거를 1개월, 2개월, 3개월 내외로 실행 캘린더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 시점의 타이밍 보시고요. 구조 설계, 투자 스토리텔링, 실행 계획이 잘 되어 있다면 플립 생각처럼 어렵지 않고 여러분 회사도 충분히 이런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좋지 않게 생각됐던 이미지, 탈출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장 가속화로 플립을 명확한 글로벌 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감정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 자본, 거버넌스의 물리 법칙에 따른 냉철한 이성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입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리스크는 감소한다. 또 적절하게 준비된 자가 최적의 타이밍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파트너십 제안은 현실적인 좌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자본, 시장, 사람 조건에서 플립이 최적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리고요. 맞춤형 전략 설계, 또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줄리아나 리엔 파트너스는 딥테크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IR, 피칭, 해외 진출 전략 전문 파트너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이러한 전문 레디네스 클리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 안내해드린 이 가이드라인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플립 전략에 좀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던 응원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